갈지자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붙잡고 이야기를 끌었던 게 아마 배우와 역할 간의 만남에 있어서의 정서적 일체감, 그걸 저는 정서적 빙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통해서 만나는 것이 틀렸다? 거짓이다? 아니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화두라고 생각을 해서요. 배우와 역할 간의 만남이 대체 어떤 화학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한 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정서적 일체감으로 결국 귀결된다.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서적 일체감이 됐다고 한들, 다시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역할과 빙의가 이루어졌다고 역할적 빙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들, 그럼 정서적으로 동일체가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틀렸다고 보기에는 카메라 속에서 라이브 말고요, 이런 데서 여전히 왕성하게 지금 뭐 그렇게 믿고 있는 배우들이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리고 왜 틀린 게 아니란 걸 제가 지금 얘기를 다시 드리는데, 다만 이 정서적 일체감을 노린다는 것, 그것을 하나의 역할의 완성으로 본다는 것은 어쩌면 차창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태풍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일부분은 주로 카메라나 브라운 연기에서는 아마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될 때까지, 그런 느낌 같은 게 나올 때까지 찍어봤다가 되는 것만 쓰면 되니까요. 그러면 그건 고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정서란 것은 어디까지나 빙의에 불과한 것이지, 혹은 유사한 것이지 일체일 수 없다. 그래서 일체감이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서적 동일체로 거듭난다고 한들 그것은 차창 속에 태풍만 만지는 것이다. 차창 밖에 태풍이 더 크지 않나? 태풍이 일면? 그래서 다시 말한 존재와 역할이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의, 다시 말하자면 바탕으로서의 정서적 동일체는 하나의 모양일 수는 있어도 바탕일 수는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역할이란 것은 어쩌면 허구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타인인데요. 이 타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연기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극 같은 데서는 극 속에 나오는 인물을 실제 살아있는 피와 살이 섞여서 움직이는 그런 인물로,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극 같은 것은 어떤 하나의 인간의 기질 말이죠.
고뇌의 전형, 뭐 이렇게 햄릿이 그렇게 읽혀졌다면 어떤 고뇌의 덩어리. 근데 원래 인간은 고뇌만 덩어리로 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기질을 하나 떼어내서, 인간의, 그러니까 배우의 몸이겠죠. 거기다 부착시킨다. 뭐, 내재시킨다는 말이 더 맞겠는데, 그런 기질을, 로 외피를 감싸고, 배우에. 거기다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감수성을 더딥힌 거단 말이죠. 그래서, 객석에서는 사람이 움직이긴 하지만, 그거를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란 존재로 본다기보다는 극적 기능으로만 이해를 했던 거죠. 물론 융이나 프로이트가 나온 이후에 우리의 현대 세계란 것은 결국 내면이 살아있고 하면서 연기가 이제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은 사실 제가 보기엔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예를 잠깐 들어봤고요. 지금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개인의 감성, 그러니까 개성 같은 것이 이제 강조되는 시대고, 뭐 사실주의, 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으니까,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무대화 되거나, 영화가 되거나, 브라운관이 비치거나 그런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적 감성인데, 저는 서로 그렇다 한들 죄송합니다. 그 전 시대까지 쭉 이어오던 연기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벗어났느냐? 다만 사이즈 자체가 축소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내면을 다루는 힘이 생겨났을 뿐이지 여전히 허구 아니냐? 그러면 허구를 왜 봐? 허구를 다른 말로 하면 뻥인데, 근데 뻥이 아닌 것처럼 보잖아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허구인 줄 알면서 실제인 것처럼 보는 것. 어느 순간 실제로 착각까지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건 지금 어디서 나오냐 말이에요. 결국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지 허구적 인물 그 자체에서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걸 연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나라는 존재와 타인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절대 못 떠나죠. 못 떠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내가 밉고, 꼴 보기 싫더라도, 그래서 계속 붙어 있어요. 그냥 나는 늘 현존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은요, 현존과 부재를요, 반복하지 않나요?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순간에 보일 때는 그 사람의 한 번만 이렇게 원으로 돌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만, 나는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어쩌면 나의 허구적 측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늘 현존하고, 역할을 하는 타인은 현존과 부존에 있는데, 더더군다나 허구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동일화가 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다면은, 숙명적으로 타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배우, 살아내야 한다기보다는 게임으로, 허구적 게임 자체는, 짜는 거니까, 게임으로 풀어내야 될 배우는 어떻게 그 안에서의 삶을 어떤 의미로 현존시키는가. 타인은 현존과 부재를 경험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듭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지금 여기 타인의 삶을 현존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느냐.
그게 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나의 타인화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일부이긴 하지만 정서적 어떤 동일체, 정서적 빙의로 거듭나는 것도 일부분일 수 있으나 그건 말 그대로 부분이지 좀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바탕은 아니므로 그렇지 않나요? 너는 어떻게 정서가 같을 수가 있고 정서가 분석이 된다는 것도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분석이 되죠? 아주 큰 것들,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것들, 감정을 제외하고 그 사이사이에 세세한 어떤 정서들이 막 많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감각적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인간은 감정이 있는 동물이다. 내가 내 자신이 현존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안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전류 같은 정서도 실은요. 내가 지금은 아무 감각이 없는데 나 아무 느낌 없어 이럴 때도 이미 아무 느낌 없다는 그 자체가 느낌입니다. 분석이 안 될 뿐이죠. 문자화 안 됐을 뿐이고 늘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은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부가 안 되는 감정은 어떻게 도대체 연기를 할 거냐. 서로 정서 연기를 한들 그런 질문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맴돌고 있고요. 이러면서 인간이란 동물을 좀 더 따져봐야 되면 좀 따져봐야 되겠어. 인간은 동물이죠, 또.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 본능적으로 동물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앞에 복잡한이라는 형용사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동물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복잡한 동물이 아니라면은 그냥 단순히 동물이라면은 인간이라고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겠지. 예, 죄송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요. 이 인격체, 그러니까 뭐, 작품을 분석하는 것, 지적 활동, 판단, 이해, 그게 사유, 정서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런 동물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인격체의 활동, 그것이 결국 대본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대본이 나오기까지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로 이 인격체의 힘으로 지금 살아간다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동물성에 속하는, 좀 심하게는 물질성에 속하는 몸이란 것이 있죠. 이 비인격체가 덩어리로 합쳐져서 함께 살아가니까 복잡한 동물인 거예요. 이 복잡한 동물인 배우가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역할과는 대체 어떻게 만나느냐.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상상되는 역할이란, 이해된 역할이란 인격체 힘을 빌어서 된 거에 내 몸을 그냥 대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라는 인격체는 스크린 뒤로 숨는다. 그래서 지켜본다. 뭐 그게 연기다. 다른 역할을 허구적으로 살아내는 힘이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정서적 힘으로도 살아가고 현대인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하니까 뭐 드라이브 마이카를 다시 예로 들자면은 일단 역할이란 것 당분간 거리두기를 한다는 것은 이 영화 안에서는 반드시 정서였어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게 보니까 정서뿐만 아니라 인격체의 활동에는 많은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인격체의 개입을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연출가의 의지는 그렇다는 거죠. 계산은 특히 그 중에서 정서적 몰입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라. 이 자체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거리두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정서뿐만이냐. 사실은 정서는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실은요. 그냥 있다가 없어졌다가 카멜레온처럼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컨트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포함시켜서 그렇다면은 정서까지 포함시켜서 결국은 거리두기란 뭘까요? 몸이죠.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 마이크에서 앉아서 서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박또박 읽듯이 하는 투로요. 그럼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에 조금 실제 리허설에서 전반적으로 자꾸 저렇게들 하는데 좀 이상하다. 이때는 해석 없이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특별히 인격체의 개입이라고 겨우 문자를 이해하는 정도. 그걸 그걸 말로 환원시키는 것은 몸이니까. 그런데 그냥 읽는다는 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냥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대본을 봤든 안 봤든 대본을 보고 또박또박 넣듯이 말을 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몸의 움직임이 먼저 있죠. 어쨌든 단어를 받아들이고 발화하는 그 형식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생명 없는 말에도 몸은 이미 자극과 반응의 원칙 속에 들어가 앉아 있다. 근데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목석처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영화니까.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미 그 해석 없을 때에, 허구적 언어를 가지고, 말로 만들어내는 과정에 배우가 무심하다면, 그냥 이건이라고 지나가 버린다면은요, 몸의 자발적인 어떤 운동 성향에 점점 둔감해지는 것만 훈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역할과 어떻게 만나냐를 좀 자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해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해석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냥 언어를 해독할 수 있으니까 나의 인격체가 이 인물이 뭔지 뭐 구체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냥 이렇게 말로 토해본단 말이죠. 이때 배우의 몸은 뭘 하느냐? 그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자극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간 안에 거래만 고정돼가지고 꼼짝말을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도 봤다가 저렇게도 봤다가 상대방이 또 이제 또박또박 말하면 그것도 보고 있다가 그 다음 갈 때 왔다가 계속 꿈틀대지 않습니까? 이 꿈틀대는 힘은요, 이 거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반응으로 몸이 꿈틀대고, 이 반응으로 원래 있던 내 감정이, 아무리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최초의 발견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소중하거든요. 근데 리딩은 리딩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것, 단지 판독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해석을 위해서. 글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주체는 몸이란 걸 자꾸 잊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빌려주나 놓고 몸을 빌려주는 거죠. 그죠? 말하라고. 그럼 몸은 빌려주고 무턱대고 멍청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그거를 나는 오히려 관찰하는 힘, 내 몸을 관찰하는 힘을 이때부터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며칠 해보다가 그 다음에 해석이 들어간 걸 이제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죠? 몇 번 해보다가 이제 집에서도 해석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윤곽을 그려보고, 인물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장면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결국 그 해석된 것들,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전에 얘기했듯이 동화돼야 되는데, 이것하고 내 몸하고 해석된 것은 어쨌든요, 허구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판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화가 되려면은 몸이라는 실제화가 엉겨야지 그것만 따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해석된 어떤 이념적 궤적 같은 것이 내 몸의 지금 현재의 운동성하고 안에 내재가 돼서 이것과 비빔밥이 되는데 그 화학작용은 어떻게 되지? 그 메커니즘은 뭘까? 모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재돼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뒤엉키면서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허구인 해석과 실제의 몸이요. 뒤엉키면서 드디어는 뭐 하느냐. 이러한 교접을 통해서 내가 몸이 특히 몸 자체가 몸이라고 얘기할 단지 몸의 윤곽만을 외적인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습관으로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전에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문을 열어놔야 된다. 내 몸 안에. 내 몸과 내 몸 안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내면이 중요한 현대 연기에서 이 문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내가 몸의 변화를 겪으면은 허구와 실제가 섞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습관적인 몸에서 달라지는 것이 새 습관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것이 느껴지면은요, 결국은요, 안도 흔들립니다. 늘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흔들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가 감각적으로 인수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남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 역할이 뭔지 몸을 못 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내가 일어났을 때 놀이성 속에서 몸이 변화되고 생기는 정서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있죠. 이때의 정서는 실제와 다르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서냐? 놀이성 정서다. 정서는 결국은요, 몸이 가지고 있는 놀이성이라는 실체 속에서 생기는 또 다른 놀이성의 하나의 부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가질 수가 도저히 없다. 그래서 해석과 해석된 허구, 그러니까 인격체 힘이 접근해서 가져온 허구의 보따리, 예를 들면 어디로 가려고 하면 지도를 그려놓는 정도의 힘, 이것과 이 궤적과 이 이념적 궤적과 몸의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몸의 운동성, 그러니까 습관적인 몸이겠죠. 충돌을 하든 화합을 하든 동화를 하든 어쨌든 내재돼서 뒹군다. 이것은 동등한 자격이다. 몸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허구판을 짜는 거다. 갖다 밀어 넣어야 된다. 내 몸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인격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나라는 인격체가 할 일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변화된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느껴짐을 가지고 자꾸 누적시키고, 그래서 이 리허설하면서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드디어 완전히 어떤 그 인물만으로 내가 상상이 됐던 것이 새 습관으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나는 특히 공연 때나 카메라 이제 샵 할 때가 그럴 것 같은데요, 나를 떠나야 됩니다. 계속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내 몸을 계속 보면서 안 살거든요. 드디어 외부 세계와 교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역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데, 뭔가 이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많이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 같네요.